안녕하십니까. KMI 항만정책 운영실의 안승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항만 분야 탄소 중립 관리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핵심 이슈가 되고 있고, 지구 평균 온도 그에 따라 가지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 목표 제한 강화,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세계 주요 선진 항만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 항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항만에서 하고 있는 주요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재활용 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탄소 배출 인벤토리 미구축, 인벤토리도 미구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항만은 감축 목표 없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라 관리 체계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항만 분야의 탄소 관리 체계는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지만 이행 및 점검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분야의 탄소 중립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의 목적 및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항만의 탄소 배출량을 전망하고 탄소 중립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 목적은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탄소 배출량을 점검을 하고 현재 탄소 배출량을 점검하고 장래 탄소 배출량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적인 계략적인 점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탄소 중립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탄소 중립 관리 체계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지원 방안,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저희가 주요 항만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국가가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고요. 미국은 이제 탄소 중립 친환경을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아주 정책적으로 잘 밀어붙이고 있는 항만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보면 관리 체계를 살펴보게 되면 최대 상위 기관은 EPA입니다. EPA에서 포트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벤토리 개발을 지침을 마련하고 항만별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중립 관련된 법적 근거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관리자들이 자기들의 항만에 대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자체적으로 이행 방안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에 국가 항만 전략평가를 통해서 미국 항만 전체 배출량을 추정하고 전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본입니다.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곳이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갖추고 항만별로 탄소 중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CMP 탄소 중립 항만 구축 매뉴얼에 따라서 항만별로 CMP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그 항만별로 자기들이 주로 다루는 품목, 그리고 자기들이 지역의 특성, 배후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를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인벤토리를 구축을 하고 그 인벤토리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탄소를 저감하는 형태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핵심이 이제 수소하고 암모니아 같은 신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미국하고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주요 항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 중립 관리 체계하고 이행 방안은 표하고 발표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로 인벤토리 구축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만 배출의 인벤토리를 구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항만의 탄소 배출량을 전망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체계,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실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위 계획 및 체계 기반에 따른 한소 중립 이행 점검 추진입니다.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사실 법적 근거를 갖추지는 않고 있지만 EPA하고 항만 당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지침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저감의 법적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항만 분야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비 자동화 기술 위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항만의 탄소 배출 전망 및 감축 목표 설정입니다. 현황 분석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항만에서 탄소 배출 산정 범위를 항만 터미널 내에 그리고 한계 내에 들어온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화물은 크게 컨테이너와 비컨테이너 구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화물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항만 장비 배출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비도로 운송 부분에 있는 방법론을 준용을 하여 저희는 티어 2하고 티어 3 방법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였고요. 각 장비별로 고해의 부하율, 그 다음에 동력원벌 배출 개수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티어 3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권고되는 배출량 산정 개수가 부재한 반면에 부재하여 타 연구에서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배출량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티어 3에서는 유류 부분에 대한 배출 개수는 있는 반면에 전기하고 LNG 같은 부분에 대한 개수는 갖추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산출물이 CO2가 아니고 CO5로 나옵니다. 그래서 CO2로 다시 환산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자세하게는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개수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나오는 값을 다시 한번 할인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소모량을 활용한 티어 3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기초 연구의 성격으로서 티어 3를 일부 컨테이너 터미널에 적용을 해봤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출량 산정 결과입니다.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당연하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원단위 배출량 처리 물량에 따른 원단위는 연도에 따라서 유사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1TU당 7.8kg 정도, 그리고 비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1톤당 0.35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대체적으로 전기 긴 장비의 배출량이 높으며 자동화된 하역 프로세스일수록 유류보다 전기에 의한 간접 배출량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장내 배출량 전망입니다. 물량 베이스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배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50년 기준으로 43만 톤 정도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향후 유류 및 LNG 긴 장비를 전기 장비로 교체할 경우에는 2050년까지 4만 톤 정도 감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게 사실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전기로 인한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로 인한 간접 배출량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기로 하역 장비를 바꾸게 되면 탄소가 배출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냐라고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에너지 믹스가
화석 에너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 개수가 그거에 맞춰서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가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배출 개수가 보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작업이 못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로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선박에 의한 배출량 산정입니다. 선박에 의해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산정을 위해서 AIS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선박에서 배출되는 탄소들을 산정 방법론에 따라 가지고 집계를 했고요. 그래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총 9개 항만에 대해 가지고 선박에 대한 연료 사용량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를 컨테이너 그리고 벌크, 유조선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6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광양항이 제일 많이 광양항이 3.4만 톤 정도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조선은 울산에서 33만 톤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선박에 의한 탄소 배출량 전망입니다. 선박기인 배출량 전망은 앞에 있는 분석된 원 단위를 가지고 선박별로 추정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160만 톤 정도, 그 다음 벌크는 20년에 13만 톤 정도, 그리고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61만 톤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은 점차 물동량이 증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벌크선은 이제 그 선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벌크선은 21% 정도 그 컨테이너 선박과 유조선 대비해 갖고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종합입니다. 항만의 탄소 배출량은 물동량 예측치를 적용해서 전망하면 2050년 3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는 2020년 기준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시기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 탄소를 줄일 것인지를 설정을 해보면, 계략적으로 설정을 해보면 30년도에 40%, 그리고 40년도에 73%,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 정도의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다고 한 것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BAU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가령 예를 들면 2030년까지는 23만 톤 정도를 절감을 해야 되고, 30년까지는 이제 10만 톤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저감을 해야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탄소 분야 항만 분야 탄소 중립 관리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국내 탄소 중립 관리 체계를 살펴보게 되면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되고 2050 탄소 중립 녹색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에 맞춰 가지고 국가에서 국가 전략, 그다음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점검을 하게끔 법적으로 체계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통계, 그다음 목표 관리제, 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행이 잘 안 된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문제는 항만 분야 온실가스의 인벤토리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기초자료 수집이 매우 제약되어 있고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이 부재하다 보니까 정확한 인벤토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점검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목표 관리자가 미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배출권 거래 제도도 미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행 체계의 강건성 부족입니다. 코엠 한국해양관광환경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코엠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에는 이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항만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항만별로 이행 계획이 부재되어 있고 관련된 연구 개발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선 방안 같은 경우에는 항만 분야 온실가스 구축 체계를 개선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항만 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체계를 개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관리제 시행과 배출권 거래제도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행 체계 관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 계획 수립, 그리고 관련 기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 및 정책 제안입니다. 첫 번째 결론으로는 탄소 배출량 저감 우리 항만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만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배출량 전망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간접 배출량 저감이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정책 제안 같은 경우에는 환경 실태 조사 확대 및 항만 분야 탄소 배출 통합 정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항만법 시행령 및 항만법을 개정을 하여 관련된 법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탄소 저감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항만법에서 다루고 있는 항만 기본 계획의 내용을 일부 개정을 해서 탄소 저감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항만 분야 온실가스 관리제도 활성화와 관련 기술 개발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